제가 오늘 마침 같은 날이기 때문에 오늘 422년 전에 마침 똑같은 공교롭 때도 같은 날이기 때문에 이 대목을 인용해서 페이스북에 올렸었는데, 지금 민심이 이 422년 전에 내팽개 쳐진 백성들 아주 비슷한 상황이 아닌가, 그런 사실을 느끼거든요. 저는 당연히 현재 이 권력을 쥐고 맡고 있는 현 정권이 일차적 책임이 있다고 보지만, 사실은 현 정권이 현 정권만 책임 있는 건 아니겠죠. 이제까지 대한민국에서 뭔가 권력을 행사해온, 책임을 맡아온 모든 사람들이 여기서 자유롭지 않다고 생각해요. 물론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국회의원 2번씩은 했으니까 제대로 법안을 만들었는지, 제대로 국정감사를 했는지 이런 차원에서 보면은 크든 적든 책임이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저는 그렇습니다. 제가 지금 두려워하는 것은 몇 달이 지나면 그 사이에 대통령이 아마 어저께 사과를 하고도 또 욕을 많이 드셨는데, 사과 몇 번 더 할 겁니다. 관리로 봐서. 그리고 총리는 바뀔 것이고, 장관도 몇 사람 옷을 벗을 겁니다. 6월 4일 지방선거에서 현재의 집권 여당은 좀 타격을 받을 겁니다. 그리고 선거는 치러질 것이고,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찬바람이 불기 전에 이 일은 또 사람들이 기억 속에서 사라지고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4월 16일 사건이 벌어지기 바로 전날처럼 다시 돌아갈지도 모릅니다. 제일 두려워하는 건 그겁니다. 이렇게 돼서야 억울하게 숨겨간 많은 사람들의 희생이죠. 무슨 값어치가 있느냐는 생각도 사실은 듭니다. 결국에 우리가 원하는 것은 책임 있는 사람 몇 사람 처벌하거나 또는 집어넣은 사람 구속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게 아니라, 다시는 이런 일이 안 벌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뭘 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가 될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이번 사건이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는가로부터 오늘의 짧지만 강의를 시작을 해볼까 합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일부 시사주간지의 제목으로도 인용이 되었습니다만, 이게 나라냐? 이런 얘기를 참 많이 하게 됐어요. 어찌 보면 평소보다도 더 국가가 무엇인지, 도대체 나라라는 게 무엇인지에 대해서 근본적인 문제를 제기하고 의문을 던지거나 다시 생각해보는 그런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국가가 무엇인가? 그러니까 제대로 된 국가라면 어떠해야 할까? 결국에는 국가가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것이 이번 사건 통해서 드러난 게 아닙니다. 시스템이라거나 리더십이라거나 이런 국가를 갖다가 구성하는 중요한 그 부분들이 대단히 부족하거나 잘못되어 있거나 작동이 제대로 안 되고 있다는 것이 사람들이 다 몸으로 느낄 정도로 체험을 하게 됐다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흔히 쉽게 하는 얘기로는 국가가 해야 될 일 중에 가장 일반적으로 지적하는 것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이다, 이런 얘기를 참 많이 합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해야 될 일로도, 물론 대통령은 국가를 대표하는 하나의 상징이니까 대통령 혼자 하는 일은 아니겠지만은 국가의 상징으로서 대통령의 거의 임무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번에 재산은 둘째치고 일단 생명을 제대로 보호했느냐, 국가가, 이 국가 시스템이 국민의 생명 안전을 제대로 건사했느냐 하는 점에서 볼 때 대단히 부정적인 그런 평가를 받지 않을 수 없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일은 어제 오늘의 일은 사실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번 사건을 겪어서 많은 말씀을 하십니다만, 이 안전 재난으로 인한 안전사고, 즉 재난으로 인해서 인명이 이렇게 손실되는 그런 정도는 점점 우리가 문명이 발전할수록, 산업이 발전할수록, 한마디로 잘 살게 되면서 이런 재난으로부터 피해는 점점 적어지는 걸로 되게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100년 동안의 이 지구상에서 벌어진 일들에 대한 이 통계와 분석을 한 결과를 보면은 사실은 실상은 거꾸로라는, 잘 살게 될수록 사람이 발전하고 문명이 이렇게 번창할수록 안전으로 인해서 희생되는 사람은 더 늘어난다. 근데 어찌 보면은 우리도 쉽게 그 결론에 도달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도 보십시오. 100년 전만 하더라도, 만약 100년 전이라면은 안산에 있는 어떤 그 젊은 학생 300여 명이 인천에서 배를 타고 제주도까지 갔겠습니까? 100년 전이라면 말레이시아에서 수백 명의 사람들이 비행기를 타고 중국까지 갔겠습니까? 결국 문명이 발전하고 사람이 발전할수록 인간의 활동 반경은 더 넓어지는 것이고, 과거에 가지 못했던 곳도 가고 과거에 살지 못했던 높은 곳에서 살게 되는 것이고, 활동 반경이 넓어지면서 위험에 노출되는 그런 정도 역시도 사실은 많아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고가, 과거에 어떤 사고가 벌어질 가능성도 높아지면서 안전이 어찌 보면은 점점 문명이 발전할수록 안전의 중요성이 과거보다 더 커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은 이미 학자들은 그 전부터 20세기 후반부터 과거 우리가 200년, 300년 전에 인류의 보편적 가치로서 중요하게 여겨져 왔던 자유평등, 평화에다가 덧붙여가지고 안전. 그러니까 안전의 안전이라는 그 개념의 지위를 자유평등, 평화의 수준 그 반열에 놓는 그런 상태가 이미 사실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학계의 어떤 그런 진단, 이런 것들이 인정이 되고 수용이 되면서 정치권에서도 그것이 반영이 되죠. 박근혜 대통령이 대통령 후보 시절에, 물론 박근혜 대통령만 후보만 그렇게 한 건 아닙니다만 당선자이니까, 후보 시절에 이 안전 문제를 공격에 중요한 지위에 매겨두고 실제로도 당선된 후에 행정안전부도 옛날에는 이름이 뭡니까? 내무부 아닙니까? 그게 시작은. 그게 어느새 안전이 드러납니다. 근데 그 안전을, 뒤에 있던 안전을 또 앞으로 옮겨가지고 몹시 중요하다라고 강조한 게 현 정부입니다. 이거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세계적인 추세이고 정확한 진단에 준다는 올바른 처방인 건 사실입니다. 문제는 이번 사건에서 드러난 것처럼 이름만 앞에 옮긴 거 아니냐라는 지적 앞에서 함께나기가 참 힘든 것입니다. 안전행정부는 돈을 많이 쓰는 부서입니다. 예산이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나라 전체 예산의 약 10분의 1 정도를 씁니다. 이거는 이제 안전행정부가 지방 자치단체들을 거느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전행정부 예산이 약 40조를 좀 상회하는데, 그 중에서 지방교부로 내려보내는 돈을 빼고 순수하게 안전행정부가 사업비로 쓰는, 자기 역할을 하기 위해서 쓰는 돈이 4조 한 3천억, 4천억 정도 됩니다. 그 중에서 안전에 얼마를 쓰고 행정에 얼마를 쓰느냐, 안전에 쓰는 돈이 4조 한 3천억 중에서 1,700억입니다. 우리가 비로 따지면 안전행정부라고, 행정안전부를 안전행정부라고 안전을 중시했지만 안전에 한 3%의 돈을 쓰고 쓸 수 있는 가용 예산 중에서 3%를 쓰고 행정에 97%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돈만 가지고 다 따질 수는 없겠지만은 말로만 강조해요. 근데 이번 과정에서 들었듯이 그간에 준비되었다는 수많은 매뉴얼들이 작동 불능이거나 또는 작동하기에는 미흡하거나 또는 훈련해본 적이 없어서 작동할 수가 없는 매뉴얼이었던 경우들, 그러다 보니까 해경이 제의를 했는지 해군이 제의를 했는지 그 관제소 VTS가 제 역할을 했는지 그 중요한 순간에 뭔가 제대로 움직이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피해 당사자들만 그 중에 일부만 자기가 살기 위해서 본능적으로 움직여서 따르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이제 많은 경우는 안전이라는 것이 근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이런 재난이 언제 벌어질지 모른다는 그런 가정하에 미리 준비된, 그리고 잘